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차명계좌 세무조사 관련 내용과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금융정보분석원은 차명계좌 적발, 자금 세탁 방지, 외환 거래 시 탈세 방지 등에 막강한 위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비트코인 관련 가상자산 검사과 신설 등이 조직 확대 개편 입법 예고 중입니다. 금융거래가 빈번하신 분들께서는 끝까지 시청하셔서 편하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가 실제 활용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를 활용해서 국세청은 2019년 기준으로 세무조사에서는 지난 6년 동안 무려 12조 4천억 원을 추징했고 세금 체납금에서는 2조 2천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가 얼마나 대단한지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속세무증여세법 45조 사항은 차명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면 그 입금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 규정이므로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유자는 그 차명재산에 대한 자금 출처는 소명해야 하고 더 큰 문제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될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예금 등을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관리하다가 차명계좌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와는 별도로 소득세 또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통해 이자 소득 분산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 세탁 행위나 외환 거래를 통한 탈세를 방지할 목적으로 2001년에 금융위원회 내에 조직되어 검찰, 경찰 및 국세청, 금융감독원, 파견 인력 약 7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는 금융기관의 의심거래 보고와 고액현금 거래 보고를 통해 위법 행위 분석 후 그 결과를 국세청 등에 통보합니다. 특히 법원 영장 없이도 금융계좌조회 권한이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조직을 보면 기획행정실과 심사분석실, 그리고 제도운영과와 3개의 심사분석과로 구성되어 있고 심의를 위해서 별도 정보분석심의회가 있습니다. 이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정보분석원 직제 개정안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존 1원장 6과 69명 정원이던 것을 1원장 1관 7과 83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9월 중시행 예정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관리 감독 및 제도 개선 등 사무를 전담하는 가상자산 검사과를 신설하고 제도운영기획관을 신설하여 분석원장을 보조하도록 합니다. 조직표상으로 확인해보면 제도운영기획관이 원장을 보조하고 가상자산 분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심사 분석을 전담하는 가상자산 검사과를 신설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먼저 금융정보분석심의회를 살펴보면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심사분석 총괄 책임자 등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 등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실은 자금세 탁방지제도에 관한 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의 종합조정 업무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제도의 운영, 국제협력의 총괄 조정, 그리고 전산 시스템의 개발 관리 업무의 통합 조정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제도 운영과는 금융기관 등의 보고제도 운영과 금융기관 등의 혐의 거래 보고, 관련 업무 지침 작성, 제공,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합니다. 심사분석실은 심사 분석 제공 업무의 통합 조정과 심사 업무 종결 처리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의 요청 등에 대한 질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전략적 심사 분석 등에 대한 업무를 합니다. 심사분석일과는 외국 환거래 등을 이용한 조세범죄 관련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심사 분석, 국세청장의 정보 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심사 분석 등이 업무를 합니다. 심사분석이과는 대외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심사 분석, 관세청장의 정보 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심사 분석, 외국 금융정보 분석기구의 정보 제공 요구에 따른
대외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심사 분석 등의 업무를 합니다. 심사 분석 3과는 금융기관이 임의적으로 보고하는 국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심사 분석, 금융위원회,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의 정보 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심사 분석, 외국 금융정보 분석기구의 정보 제공 요구에 따른 국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심사 분석 등의 업무를 합니다. 국세청 등의 분석원이 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석원장은 제공 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생명이나 신체 안전에 위협 등 사유가 있으면 6개월간 통보를 유예할 수 있고, 계속 통보 유예 사유가 지속되면 3개월씩 2회 추가 통보 연장도 가능합니다. 즉 최장 1년간 명의인은 통보 사실 모를 수 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제도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 등에서 혐의 거래 보고나 고액 현금 거래 보고가 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 집행기관은 법률 위반이 경중에 따라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시 해외 국가들의 금융정보분석원과 정보 교류도 진행합니다. 자금 세탁이란 위법한 자금의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정 금융거래 보고 제도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자금 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 조달 처벌 제도도 테러자금법 등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금 세탁 범죄와 제도란 자금 세탁과 관련된 본 범죄의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자금 세탁 그 자체가 독립된 범죄를 구성하며 중형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심거래 보고 제도는 금융회사 종사자가 금융거래의 불법 재산 또는 자금 세탁 행위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시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즉 종사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보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이행 시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존속해 오던 기준금액은 삭제되었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는 1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 시, 거래금액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의 전산으로 자동 보고되는 제도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기준금액이 1천만 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때문에 과거보다 보고 건수는 2배에서 4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표 수취 행위는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고객 확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성명과 실제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 세탁에 우려가 있는 특히 고위험 고객에게는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가 적용되어 실제 당사자 여부, 거래 목적, 자금의 원천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자금 세탁 등으로 얻게 된 범죄 수익은 형법보다 훨씬 강력한 범죄 수익 규제법을 통해서 몰수하거나 추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 통신, 과학의 발달로 좁아진 지구가 각 지역 국가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각국의 금융정보분석원 간 협의체, 아태 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 등을 통해 국제적인 협력과 국가 간 정보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4년 2월 서명, 비준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명 테러자금 금지법이라고 하며 이 법을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